세무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다녀왔는데요. 이게 장례 치르고 나서 해야 될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주제를 제가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저도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이게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 서류 떼러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세무사들이 상속세 상담하면서 이런 서류 준비해 달라고만 하지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상속세 신고 외에도 사망 신고부터 유족연금 신청까지 해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직접 치러본 상주이자 상속인이자 세무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선마다 제가 기록을 했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세무사인 아들에게 상속세 신고 시 고객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저에게 상속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잘 저장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망 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득 전문 세무사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눈물 흘리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상주이자 세무사인 제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앞으로 상속인들이 헤매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셔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는데요. 간호사와 장례 지도사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의 사망 선고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거친 후에 병원을 나오셔야 되거든요. 나오실 때 꼭 하셔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병원 수납을 하셔야 고인을 밖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망 진단서를 꼭 최소 10부 정도 넉넉하게 떼어 두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후에 보험사 제출, 사망 신고, 은행 업무, 명의 이전 거의 모든 절차에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나오시기 전에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비를 결제하실 때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체크카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선제적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는 채무로 잡혀서 공제가 되긴 하지만 대금 결제가 한 달 뒤에 되는 이 과정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도 정지되고 협의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한 명이 낼 거라면 대표 상속인을 정해서 이 대표 상속인 한 명이 모든 비용을 먼저 낸 다음에 추후에 정산하시는 게 집계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는 상조 회사의 안내하에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첫 번째로 영정사진과 상주 및 가족 정보를 기입하고 부고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 후에 상담실에서 장례식장 임대료, 식사 비용, 재단 장식 등을 결정하고 상조 회사와 장례용품, 화장장, 보안시설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봉투 하나를 만드셔서 대표 상속인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서 한 곳으로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증빙들은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장례가 끝나게 되면 식사 비용과 술값 그리고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로 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증빙용이 아니라 가족 중에 근로자가 있다면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셨다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액이긴 하지만 5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사망신고를 빨리 해야 행정 전산상 반영이 빨리 돼서 이후에 보험금 청구 등 1년의 행정처리를 서둘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망진단서와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표 상속인분은 항상 이걸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간 김에 절대 잊지 말고 함께 신청해야 할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돌아가신 분의 은행 잔액,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액, 카드값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통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휴한 은행과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신뢰할 수는 없고 평소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 재산 상황을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 다음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거든요. 일주일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종 소유권 이전도 가능해지고 은행 계좌도 동결되고 각종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재산 정리, 그리고 상속세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넉넉히 떼러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방문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자면 고인 명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것들은 꼭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인감증명서를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이걸 떼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인 모두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가장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10장씩 떼주세요. 이렇게 국가전산에서 사망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서류를 가지고 사기관이나 공단에 제출해야 그걸 믿고 재산 정리를 해주는 거죠. 건강보험은 자격이 저절로 상실되니까 따로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고 인터넷이나 구독 서비스 등은 연락을 해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핸드폰은 혹시 모르니 한두 달 정도 뒤에 해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하세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 정도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험금 청구도 하실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가입된 보험을 잘 파악하셔서 빠짐없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이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리고 서류도 각기 달랐고 또 온라인으로도 안 되고 방문해야 되고 등기를 접수해야 되고 이런 모든 힘든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짐없이 잘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꿀팁 알려드리자면 원스톱 서비스에 잘 조회되지 않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포인트들은 유가족이 환불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챙기시길 바라고 카카오톡은 추모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전환하셔서 지인분들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게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를 받아보셨다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대출이나 카드 빚이 즉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도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굵직한 자산들을 배분하고 명의를 이전할 차례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따로 없었다면 상속인들 전부 모여서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인 자동차나 부동산은 꼭 빠뜨리지 말고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상속받을 사람 명의로 먼저 자동차 보험을 변경해야지만 구청에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이 변경을 안 하게 되면 매일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이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협의 분할해서 이전할 때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이전 등기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법무사 대행을 추천드리고 법무사님 통해서 전달 받으시겠지만 이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전용 84 이내라면 재산가액의 2.98% 정도가 취득세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상속인이 무주택이라면 2%를 차감한 0.98%가 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작은 계획을 구상하는데 꼭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상속세 신고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린 부자도 아닌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서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고 배우자가 안 계신다면 재산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속 재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부동산, 예금, 보험금 뿐만이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자산이나
이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최근 6개월간 유사한 거래가액을 추적해서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꼭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안전합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라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설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신고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행정처리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참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1개월, 3개월, 6개월의 타임라인만 잘 기억하셔도 큰 불이익은 피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의 제 경험 섞인 가이드가 유가족 분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